지적 측량입니다. 먼저 지적 측량을 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13가지 경우에 지적 측량을 해야 합니다. 반면 이 13가지 경우 외의 경우에는 지적 측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모두 암기할 필요는 없으시고 많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기초 측량, 지적 측량 성과를 검사하는 검사 측량,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계 복원 측량,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이죠.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 현황 측량. 키워드가 현황이니까 지적 현황 측량입니다. 시험에 잘 나온 질문이에요. 다음,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복구 측량. 토지를 신규 등록하는 신규 등록 측량. 토지를 등록 전환하는 등록 전환 측량. 토지를 분할하는 분할 측량.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분할할 경우에는 지적 측량을 하지만 합병의 경우에는 지적 측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병의 경우에는 경계선을 지어주고 면적을 더해주면 되기 때문이죠. 나중에 더 학습하게 됩니다. 다음,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측량. 축척을 변경하는 축척 변경 측량. 여기서 축척 변경이라 함은 소축적을 대축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본 등록 전환 측량도 마찬가지로 소축적을 대축적으로 전환시켜서 정밀도를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등록 전환과 축적 변경은 나중에 또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등록사항 정정 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 하는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은 지적 현황 측량과 구별하셔야 됩니다. 현황이 나와 있으면 지적 현황 측량이고요. 이렇게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이 나오면은 지적 확정 측량입니다. 잘 구분하세요. 마지막으로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 하는 지적 제조사 측량이 있겠습니다.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 측량은 현황 나왔으니까 지적 현황 측량이죠.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으로 틀린 것은, 자, 앞에서 살펴본 13가지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죠. 보시면은 지적 제조사 측량 나오지요. 검사 측량 나오지요. 그리고 현황 나오니까 이건 지적 현황 측량이죠. 그리고 정비사업 나오죠.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나오면은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했어요. 3번 보시면은 연속 지적도에 있는 경계점을 지상에 표시하기 위해 측량을 하는 경우, 이거는 앞에 1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지적 측량 의뢰입니다.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적 측량업 등록을 한 자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옛날에 지적공사죠. 이러한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해야 합니다. 단, 앞에서 살펴본 13가지의 측량 중에서 검사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즉 개인이 지적 측량을 의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질상 검사나 지적 재조사 이런 것들은 개인이 아니라 공공주체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문제 보시면은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 측량 수행자에게 지적 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즉 검사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을 고르는 문제죠. 기억이 검사 측량이고 리을이 지적 재조사 측량이죠. 따라서 답은 기억과 리을인 2번이네요.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 의뢰를 받았을 때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수행계획서는 의뢰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의뢰인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에다가 제출합니다. 의뢰인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수행계획서를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이고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예요. 지적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주고요. 4점이 추가될 때마다 1일을 추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점, 지적기준점을 19점 설치하는 경우에는 5일이 걸리는 것이죠.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에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 이렇게 15점까지는 4일을 기본적으로 줍니다. 그리고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렇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다가, 이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이렇게 1일을 가산하면 됩니다. 아셨죠? 이 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 기간으로, 그리고 4분의 1은 측량 검사 기간으로 봅니다. 측량 기간이 당연히 길어야겠죠. 4분의 3이 측량 기간, 4분의 1이 측량 검사 기간으로 봅니다. 지적 측량의 측량 기간 및 검사 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문 내용을 그대로 묻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이 4일이라고 했죠. 다만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적 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그냥 준다고 했죠. 그리고 15점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고 했어요. 전부 다 4자가 들어가는 거네요. 답은 1번이죠. 다음,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 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위한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20일로 정했대요. 합의해서. 이 경우에 측량검사기간은 며칠입니까? 묻는 문제죠. 측량검사기간은 4분의 3이에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죠. 짧은 거죠. 따라서 20일의 4분의 1은 4, 5, 25일이죠. 그러면 측량기간은요? 4분의 3이니까 15일이 되겠죠. 지적측량 성과의 검사입니다. 지적측량 수행자가 지적측량을 했으면은 이 검사권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되죠. 보통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계보건 측량이고 다른 하나는 지적 현황 측량입니다. 이 두 가지 측량을 보면은 단순히 경계를 복원하거나 있는 현황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문제 보시면은 측량 성과를 검사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 뭐죠? 경계보건 측량이나 지적 현황 측량을 고르면 됩니다. 2번이죠. 토지 이동에 따른 면적 등의 결정 방법입니다. 앞서 합병의 경우에는 별도로 측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이렇게 면적이 200인 토지와 면적이 100인 토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경계선을 없애주고 면적을 더해서 30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측량하지 않아도 돼요. 즉 합병으로 필요 없게 된 부분은 말소해주고 합병 전 필지 면적을 합산해서 결정해주면 됩니다. 한편 등록 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는 오차의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와 오차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각각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주시면 되는데 읽어보시고요. 다만 오차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꼭 정정해야 됩니다. 정정해야 된다. 오차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오차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떤 지문을 답으로 고르라고 했죠? 지적소관청이 정정하여야 한다. 이게 답이죠? 1번이죠? 지적소관청이 정정하여야 한다. 1번이 답이에요. 5번은 정정하여야 한다 이지만 지적측량 수행자가 정정할 수는 없죠. 지적소관청이 정정하는 거예요. 쉽다.